해보면 가에 제시된 기억의 의미를 설명한 후 일단 써놓고 설명할게요. 설명한 후 나의 제시문제를 활용하여 발생 원인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그러니까 기억의 발생 원인을 설명하는 거죠. 설명하고 나의 제시문들을 활용하여 기억에 대처하는 대피인의 바람직한 자세에 대해서 문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필사를 하거나 예시 답안을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할 때도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필사를 하면서 문제의 요구사항을 꼼꼼하게 뜯어보는 습관을 계속 가지세요. 요구사항을 놓치지 않도록 먼저 정확하게 짚는다, 이런 식으로 분해를 좀 해서 보는 연습을 계속 하시고요. 전형적인 대안제시형입니다. 제시문들을 활용해서 원인을 파악하고 대처하는 개인의 자세, 대안을 얘기하라. 전형적인 대안제시형 문제고요. 여기서는 특이하게도 1번과 2번이 둘 다 대안제시형이 나왔어요. 그래서 성신여대 작년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한 문제는 분석 설명형이 나오고 한 문제는 대안제시형이 나왔는데, 여기는 그냥 두 문제가 다 대안제시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안제시형의 전형적인 구조를 띠고 있죠. 원인을 설명하고 그거에 기초해서 대안을 설명하라. 그리고 이 원인에서 대안을 도출하는데 제시문을 활용해라. 이렇게 제시문 속에서 단서를 찾으라고 주고 있고요. 전형적인 형태죠. 그리고 가에 제시된 기억의 의미를 설명해라. 개념 설명도 좀 덧붙여라. 플러스 사례,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개념을 설명하라. 이렇게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 두 부분에 맞게 사실은 세 부분이죠. 의미, 그리고 원인, 그리고 대안이니까 사실 세 부분이니까 여기에 맞게 여러분들이 단락 나누기도 생각을 하시고, 그 각각 몇 글자씩 써야겠다, 300자, 300자, 400자씩 써야겠다, 이렇게 구상을 해놓고 글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런 문제이고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인공지능 관련 제시문이 나왔고요. 우리 뒤에 먼저 5페이지의 문항 해설 및 채점 기준, 이 부분 먼저 한번 뜯어보면서 우리가 글을 어떻게 썼어야 됐나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쫙 이제 어떤 키워드들이 나왔어야 됐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5페이지 위에 보면 생성형 AI와 관련된 환각 이슈를 토대로 기초적 문해력 분석적 사고, 비판적 사고 및 유추적 사고를 평가하는 문항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제시문 가에는 AI와 관련된 다양한 한계와 위험성을 제시함과 동시에 대규모 언어 모델 기반의 생성형 환각 AI의 환각 이슈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환각 이슈가 발생하게 되는 다양한 원인을 제시하고 있고, 유추할 수 있는지의 역할을 담당한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제시문 가와 나에 나오는 내용들은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읽어봤겠지만 쉽게 알 수가 있죠. 가에는 AI의 어떤 한계와 위험성들을 쫙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환각의 개념을 우리가 여기서 정확하게 찾아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일 거고요. 나는 총 3가지의 사례가 드러나 있는데 1과 2는 환각의 생성형 AI에서 환각의 원인이 뭔가, 이 원인에 대한 키워드들이 나열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원인에 해당하는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짚어서 어떤 기준을 어떤 단어들이 채점 기준에 부합할 것인가, 요거 정확하게 짚어주는 게 중요할 것이고요. 3분에서는 어떤 해결 방안에 대한 단서, 해결 방안을 유추할 수 있는 단서를 주고 있다라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고 있는지는 이따가 제시문을 보면서 같이 볼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인, 해결 방안, 이거를 각각 사례 속에서 키워드를 도출을 해냈어야 된다는 걸 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황이 요구된다. 여기서 이제 나와야 되는 키워드들이 적시가 되고 있죠. 그래서 대규모 언어 기반 생성형 AI의 문제점으로 환각 이슈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환각이 학습 데이터로 인해 발생한다. 여기 나오는 환각의 원인이 뭐다? 환각의 원인이 1차적으로 학습 데이터의 어떤 결함, 그 데이터의 결함 때문에 발생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짚어줬어야 되고요. 그러면서 이 결함이 구체적으로 어떤 결함인지 이 부분을 키워드화해서 정리를 해줬어야 됩니다. 어떤 결함 때문에 그로 인해서 환각이 발생한다라는 걸 설명을 해줬어야 됐고요. 두 번째 부분, 또 이런 부분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원인에 기술적 문제와 사회구조적 배경이 반영된 것임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원인이 또 있고 사회구조적인 원인이 있다. 그러니까 이 학습 데이터의 결함으로 인해서 AI가 뭔가 환각을 일으켜 잘못된 인식을 불러일으켜. 근데 그 잘못된 인식을 불러일으키는 게 기술적인 측면도 있고 사회구조적인 측면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제시문을 읽었으니까 이런 것들이겠죠. 기술적인 측면은 이런 거겠지. 데이터의 어떤 불충분함 아니면 어떤 출처의 불명확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류가 발생한다. 그리고 편향성이 발생한다. 이런 이슈들이 나와 있었어요. 또 이런 테크니컬한 문제점들이 1차적으로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잡아줬어야 되고 이렇게 측면을 나눠가지고 설명을 해주면 좋았다라는 거죠. 기술적인 측면과 사회구조적 측면. 사회구조적인 측면은 뭐예요? 그 기준의 부재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기준이라든지 규제체 이런 구체적인 방안들이 지금 부재해 있다. 이런 기술적인 측면과 사회구조적 측면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해줬고 여러분들이 요거를 각각 잡아서 좀 나눠가지고 얘기를 해줬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형태의 구분은 여러분들 이제 익숙하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술 관련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유전자가위 기술 때도 봤잖아요. 기술적인 측면 그리고 사회구조적인 측면 사회윤리적인 측면 이렇게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 것 우리 예전에 많은 이슈들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분법적인 구분 여러분들이 크게 어렵진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핵심 내용들이 나와야 된다라고 돼 있고 문제 2번도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문제 2번을 보면 2번도 먼저 좀 써볼게요. 그래서 2번도 지금 대안제 시험이다라고 해서 이번도 마찬가지로 대안제 시험으로 주고 있는데 다의 니은과 마의 디귿의 의미를 설명하라. 그래서 성신여대는 이런 식으로 어떤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했는가 그리고 그걸 정확하게 우리가 풀어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가 이 개념에 대한 문제를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마의 니은 이 변이의 다양성 그리고 진화의 원동력의 의미를 설명하고 플러스 사실 둘의 관계도 좀 설명을 해줘야겠죠. 두 개의 개념을 설명하라 그러면 그냥 얘는 얘거다 얘는 얘다 라고 설명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얘 둘은 어떤 관계다 라고까지 설명을 해주고 넘어가야겠죠. 그래서 의미 설명, 관계 설명 해주고 이를 활용해서 결국에 똑같이 상황을 진단하고 국제사회의 대응 방안을 설명하라 라고 해서 역시 상황 진단, 대응 방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황을 진단하라고 하는 거는 상황의 어떤 문제 상황을 얘기를 하라는 것이고
문제 상황 플러스 그 원인을 지적하라는 것이겠죠. 우리 대안제 시험 우리 뭐 얘기해야 되는지 저번에 계속해서 봤잖아요. 문제 상황, 첫 번째 문제 상황, 두 번째 원인, 그 다음에 세 번째 추상적 방안, 네 번째 구체적 방안. 여기까지만 써도 충분하고, 만약에 여유가 남는다면 다섯 번째 그 기대 효과까지 쓴다. 문제 상황, 원인, 방안, 요 대응 관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상황, 원인, 방안, 요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상황 진단을 하고 대응 방안 얘기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주시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어떤 키워드들이 나와야 되나 한번 봅시다. 저 5페이지 다시 돌아가 보면, 다는 다윈의 진화론의 주 논점인 변이의 다양성. 진화론 진짜 많이 나오죠. 진화론하고 이기적 유전자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제 익숙해져야 돼요. 친해져야 되고, 이 주제를 막 사랑해야 됩니다. 이 주제를 너무 막 좋아가지고 재밌어 해야 돼. 그래야지 문제가 잘 풀려요. 그래서 진화론의 주 논점인 변이의 다양성이 진화의 원동력이라는 관점으로 진단하고 있다. 이렇게 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니은과 디귿이, 그러니까 변이의 다양성이 얘가 사실상 이 진화의 원동력으로 작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이의 다양성이랑 진화의 원동력이랑 사실상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진화의 원동력으로 작용해 왔다. 그러면서 이거를 좀 기술적인 맥락, 그러니까 자연의 진화에 뿐만 아니라 어떤 인류 사회의 기술 변화의 맥락에도 같이 적용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유추 적용을 해주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고, 진화는 적자 생존이나 약육강식이 아닌 다양한 요소들이 공존하며 변화하는 환경에 적합하게 적응해 나감으로써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에 초점을 둔다. 여러분, 이 문장은 그냥 좀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물론 이제 맥락 없이 그냥 막 갑툭튀하면 안 되겠지만, 이 문장은 굉장히 여러분이 많이 쓰게 될 문장입니다. 그래서 진화는 획일성이 아니라 다양성을 지향한다. 그래서 적자 생존이나 약육강식보다 다양한 요소들의 공존을 지향한다. 그리고 이 공존이라는 것, 다양성이라는 건 결국에 지속 가능한 발전의 개념으로 이어진다. 이런 거. 이 문장 여러분들이 좀 외워두면서 나중에 그냥 뭐 저절로 나올 수 있게 몇 번 좀 따라 써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구조적으로 안정되고 좋은 문장은 여러분들이 많이 그냥 좀 약간 씹어 먹어서 약간 소화를 시켜두세요.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글이 더 논리적이고 매끄러워질 겁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도시의 진화를 사례로 상정하여 다양한 변이의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라는 선진국이 주도하는 AI 기술 개발의 현상 및 이로 인한 위험성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 나의 상황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선진국 주도의 AI 개발로 인한 문제점이겠죠. 선진국 주도의 AI 개발로 인한 문제점이고, 그거를 이제 다와 마랑 연관을 시켜보면 가장 주된 걸로 이제 다양성이 파괴된다. 다양성 파괴라는 문제랑 연관을 여러분들이 지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서 다의 어떤 개념들, 진화론 관련 개념들을 적절하게 연결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진화의 원동력은 변이의 다양성이라고 다윈은 설명했고, 이를 도시의 진화에도 적용을 시켰는데 라고 하면서, 하지만 라에 드러나 봤더니 선진국들이 AI 개발을 주도하면서 이러이러한 소수민족 언어 상실 등의 다양성 파괴 문제가 일어나고 있더라. 이는 이 진화에서 얘기한 변이의 다양성과 이에 기초한 어떤 지속 가능한 성장의 개념을 파괴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제시문 다와 라를 연결 지어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을 지어서 해주는 것이고요. 많은 이제 윤리적 관점에서 인류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성도 나오지만 플러스로 여기에다가 라는 어떤 다양성 파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선진국들의 집중된 개발로 인한 다양성 파괴를 얘기하고 있고, 많은 다양성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편적인 가치도, 보편적인 윤리나 어떤 가치도 추구해야 된다. 이런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저 대응 방안이라는 것은, 국제사회의 대응 방안이라는 것은 이런 다양성을 존중하면서도 인류 공동의 가치를 함께 증진할 수 있도록 추상적 방안이죠. 구체적 방안, 어떻게 해야 된다. 기준 마련과 규범 마련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 방안까지 여러분들이 가주면 될 것이고, 1번하고 2번하고 구분되는 점은 여러분들이 이걸 잡아냈어야 돼요.
2번은 국제사회의 대응을 물어보는 것이고 1번은 개인의 대응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은 이런 AI가 일으키는 환각에 속지 않도록 우리가 어떤 식으로 AI를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이런 개인의 어떤 환각을 피하는 문제에 대한 방안이고요. 이 문제는 이제 다양성 그리고 보편적 윤리를 지키기 위한 어떤 국제 공동체, 국제 사회의 대응 방안을 물어보는 걸로 이렇게 주체를 여러분들이 잘 구분을 하시고 문제를 읽었어야 됩니다. 이런 취지까지 숨어있는 두 가지 문제였다고 할 수가 있고요. 조금 더 상세한 채점 기준을 한번 분해를 해본 다음에 우리가 제시문으로 넘어가 보죠. 그래서 뒤에 이제 6페이지에도 쭉 뒤에 나와 있죠. 그래서 윤리적 합의를 가지고 있는 인류가 이제 왜 선진국 기술 개발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그러면서도 무엇을 우려해야 하는지, 이런 인류 보편의 가치의 문제를 국제사회가 고민해 가야 된다. 이런 내용 들어가야 된다. 이 내용이고요. 자, 채점 기준을 한번 봅시다. 채점 기준 문제 1번, 2번이 각각 50점씩이 부여가 돼 있고 이해력, 비판적 분석력과 창의적 사고력, 논리적 표현력 이렇게 배점이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이해력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환각에 대한 어떤 개념 설명, 일단 요게 명확히 들어가줘야 된다는 것이고, 비판적 분석력과 창의적 사고력에서는 나를 분석하고 적합한 제시문을 활용하여 환각의 원인을 종합적으로 서술한다. 그래서 나의 1, 2번에서 가랑 연관 지어가지고 원인을 제대로 파악을 해냈느냐라고 해서 아까 얘기한 그 학습 데이터의 문제, 학습 데이터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기술적 측면과 사회 구조적 측면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해주면 될 겁니다. 요 개념들이 다 정확하게 들어가 있나, 요 키워드가 들어가 있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채점을 하겠죠. 그리고 제시문 나를 분석하고 적합한 제시문을 활용하여 환각 이슈가 존재하는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개인의 바람직한 자세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에서 적합한 제시문, 그러니까 나의 3번을 활용해서 얘를 활용해서 개인의 바람직한 자세, 개인 대응 방안을 제대로 설명했나 라고 묻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3사례와 어떤 이 대응 방안, 이 키워드를 정확하게 대응을 시켜서 서술을 하면 된다라는 것. 그리고 논리적 표현력, 정합성, 정확한 단어, 문장 간 논리적 연결성 이런 것들. 여러분들 이 표현력 부분에서 제일 점수가 많이 나가는 게 여러분들 대표적인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술 호응 관계. 여러분들 주어 서술어 호응 안 되는 경우가 심지어 저도 신경 안 쓰면 발생할 수 있어요. 이거는 문장이 길어지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시문 가는 이라고 주어를 줬으면 뭐뭐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동사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제시문 가에서 얘기하는 거를 그냥 동사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시문 가는 뭐 이제 AI가 인류의 어떤 지능과 여러 가지 땡땡땡을 파괴한다라고 주장한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제시문 가는 AI가 인류의 지능과 어떤 뭐 인류의 뭐 성장 가능성을 파괴한다 이렇게 하고 끝내는 거예요. 이거 되게 많이 봤어요. 근데 이거는 쓰는 사람은 바빠가지고 쓰다 보면 실수를 할 수 있지만 그냥 편하게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되게 거슬려요. 그래서 주어 서술어 호응 관계는 여러분들이 꼭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수능에서 문법 문제 풀 때도 29번 풀 때도 주어 서술어 호응 안 되는 게 결국에 제일 많이 나오잖아. 단수 주어인데 복수로 쓰는 거 그런 것들. 주술 호응은 그만큼 기본이라는 거예요, 문장에. 그래서 주어 서술 호응 관계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줘야 되고요. 두 번째가 이제 막 주어 목적어 바꾸는 거. 그러니까 이제 A가 B를 어떻게 한다. 뭐 기술이 인간을 어떻게 한다는데 뭐 기술 발전과 관련해 뭐 인간이 기술을 뭐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막 문장을 복잡하게 쓰다 보면 주어 목적어를 여러분들이 바꿨어요. 그런 경우도 좀 유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성분은 여러분들이 틀리지 않게 좀 문장을 간결하고 짧게 써야 된다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문장 하나에는 키워드 1개 정도만 들어가게 쓰세요. 그리고 그게 너무 막 꼬일 것 같다 싶으면 문장을 적절하게 나누고 접속사를 여러분들이 잘 붙여줘야 됩니다. 그 접속사 잘 붙이는 것도 이 표현력에 해당됩니다. 실제로 어떤 대학에서는 채점 기준에 명시가 돼 있고요. 적절한 접속사 사용, 그리고 주어 서술어 호응 관계 이런 것들이 채점 기준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라고 해서 크게 다른 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알아주시고요. 밑에 이제 뭐 가볍게 각주가 나와 있는데 출제 문항의 특성상 챗GPT가 생성형 AI의 한 예임을 이해하고 생성형 AI는 AI의 한 종류임을 이해한 후 환각 이슈를 생성형 AI와 연관지어 기술할 것이 요구됨. 그러니까 이거 뭐 이거를 뭐 굳이 이 말을 써주라는 게 아니라 요거를 이제 막 용어를 섞어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챗GPT는 이제 생성형 AI다 이렇게 해서 좀 용어를 정확하게 써주면 된다는 겁니다. 이건 이따 예시 답안을 보면서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 좀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글에다가 쓰라 이런 얘기인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뭐 답안은 3가지로 구성된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보기 전에 제시문을 한번 가서 우리가 독해를 하고 그리고 예시 답안을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제시문 가를 먼저 가보면 가와 나죠. 1번 문제는 자, 생성형 인공지능은 이제 이미 존재하는 데이터로부터 어떻게 행동을 취할지를 배우고 이런 학습에 기반하여 텍스트, 이미지, 영상 또는 컴퓨터 코드 등의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한다. 생성형 인공지능은 학습을 위해 주로 인터넷에 수입된 거대한 양의 데이터를 이용하고 그 옆에 무엇이 옳은지 가장 그럴듯한지 판단하여 결과를 제시한다. 생성형 인공지능 개념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생성형 인공지능의 대표적인 예로 챗GPT를 들 수 있다. 뭐 이런 약자래요. Generative, 뭐 Pre-trained Transfer 뭐 이런 거요. 저도 몰랐네요. 오픈 AI가 공개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생성형 인공지능이 확대가 되고 있다. 1억 명이 넘는다. 그러면서 이런 용어들은 여러분들이 몇 개 용어들은 좀 동그라미에 쳐놓으면 좋을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뭐 강화학습,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용어들은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동그라미 쳐놨다가 써먹으면 돼요. 그러면서 개방형 대화에서 자연스러운 응답을 생성하고 사회적으로 금기시되는 말이 등장하는 빈도를 낮출 수 있다. 그래서 피드백을 통한 강화학습을 통해서 이걸 통해서 결국에 자연스러운 응답 생성을 하고 그리고 뭐 비윤리적인 발언 이런 것들을 뭐 제거할 수 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이세돌과 알파고의 그 대결도 그렇고 그러니까 AI는 처음에는 멍청해요. 저도 GPT를 되게 여러 폴더를 만들어가지고 사용하는데 뭐 이 수업에 활용하는 자료를 조사하기 위한 어떤 그 폴더도 있고요. 그리고 뭐 그냥 내 일기 쓰는 폴더도 있고요. 이제 GPT로 일기 쓰면 여러분 되게 좋습니다. GPT가 심리 상담과 조언을 해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웬만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가 있는데 뭐 처음에는 진짜 이상한 멍청한 소리를 해요. 그래서 그 멍청한 소리의 멍청한 부분을 파악을 해서 이런 부분을 다시 재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이런 부분 이상한데 이거는 왜 그렇게 얘기한 거야? 라고 물어보면 그건요? 말하면서 이런 부분에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부분 그러면 이런 뜻이야? 라고 하면서 네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다 중간에 반말도 쓰고 그래서 반말까지 막 이러면 다시 존댓말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강화학습을 통한 점점 더 이제 응답이 강화가 된다. 그리고 이제 피드백을 통한 강화학습이다. 이런 용어들은 여러분들이 비단 요구를 해서 꼭 안 써주더라도 한 번쯤 외워두면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표시를 해놓으시고요. 자, 그래서 강화학습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대규모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한 생성형 AI의 한 종류인 챗GPT는 이제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 번역 등등 높은 수준의 성능을 보이며 우리 사회 최대 화두의 하나로 급부상하였고 기술 기업들뿐만 아니라 기업들로 하여 인공지능 관련 기업들이 이제 정책 전반을 재점검하도록 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 그래서 생성형 AI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통한 강화학습이라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고 또 대규모 언어 모델을 사용한다. 이런 말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대규모 언어 모델 사용
으로 인해서 이 사용에서 나타나는 어떤 문제점들이 부각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대규모 언어 모델 이런 개념어들 여러분들 체크를 해놓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그래서 개념어들은 조금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보자. 요거를 원칙으로 좀 삼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챗GPT를 포함한 이제 생성형 AI는 창작 분야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그러고 있지만 이제 한계나 위험성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렇죠? 뭔가 이제 장점이 쫙 나왔으면 뒤에 뭔가 한계 또한 나와야겠죠. 그래서 노엄 촘스키 교수가 얘기를 한 바는 이제 챗GPT의 거짓 약속이라는 글이 있대요. 그래서 그러면서 챗GPT 열풍을 진단하면서 뭐 적은 양의 정보로도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상관관계를 추론하고 설명하는 등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인간의 뇌를 초월하는 순간이 아직은 한참 멀었다고 주장하였대요. 글쎄요. 어떤 나라에서 보니까 AI 인공지능 모델 IQ 테스트 했더니 150몇 나왔다는데, IQ 테스트는 사실 우리 그냥 일반 지능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잖아요. 거기서 156이 나왔으면 많이 당한 거 아닌가요? 어쨌든 이제 멘사들은 이제 쓸모 없어지는 거죠. 멘사 누적 모임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챗 GPT 열풍을 진단하면서 인공지능이 적은 양에 이렇게 하는 등 아직 멀었대요. 그 이유가 뭘까라고 보면 이제 프로그램들은 도덕적 사고 능력이 없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그러니까 대규모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한 AI인데 하지만 뭐 한계점들 또한 논의가 되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뭐 도덕적 고려 능력이 없다 라는 것이다 라고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많은 정보를 일단 다 담아낼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정리를 좀 하고 나서 추려낼 게 뭔지, 넣을 게 뭔지를 결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LLM에 기반해 가장 그럴듯한 말을 내놓도록 학습된 생성형 AI는 거짓인 것을 사실인 것처럼 대답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정보를 제시하는 등 환각 이슈를 낳고 있다. 그래서 도덕적 고려 능력도 없고,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환각 문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환각 문제에 대한 개념도 제시를 하고 있죠. 바로 여기 나와 있잖아요. 수식어 형태로 나와 있죠. 그래서 거짓을 사실인 것처럼 대답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정보를 제시한다. 거짓 정보 제시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정보 제시한다. 제시해서 인간에게 어떤 심리적인 착각을 일으킨다, 인지적인 착각을 일으킨다. 이런 게 바로 환각의 개념인 거죠. 뭐 뒤에도 나오지만 실제로 AI한테 물어보면 판례 없는 거 얘기하는 거 저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출처도 달라고 그러면 그 출처를 주는데 이상한 다른 판례예요. 찾아보면 그런 여러 가지 굉장히 좀 분야 특정적인 영역에서는 아직까지 좀 망상증 같은 소리를 많이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걸 이제 잘 구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관련하여는 환각 이슈 외에도 악성 코드나 텍스트를 삽입하거나 교묘한 질문 등을 통해서 규칙이 벗어난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거나 보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도 있다. 그래서 이건 뭐 논점하고는 관련이 없는 부분이니까 뭐 이런 문제도 있다라고 그냥 보고 넘어가고, 한편 하면서 AI 관련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확산하는 가운데 국제적 관련 규범이나 검증 가능한 규제책이 부재한 상황이다. 그래서 기업들은 계속해서 우월한 지위를 누리기 위해 경쟁할 것이 우려되나 샘 알트만, 구글 딥마인드인 이런 사람들 등등은 수백 명의 인공지능 유명 기업가들은 이제 촉구한 성명서에 서명했고, 전 세계적으로 핵전쟁과 같은 사회적 규모의 위험과 함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급박한 위험을 제기하고 있다. 그래서 환각 문제 플러스 뭐 다른 문제도 있었죠. 다른 문제들도 있었고, 결국에 이런 문제점 플러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적절한 규제책이나 규범이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빨리 마련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에서 대략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피드백을 통한 강화학습에 기반한 AI, 생성형 AI 메커니즘이 이런 장점이 있지만 결국에 환각을 일으킨다. 그 환각의 개념은 이런 거짓 정보를 제시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정보를 제시해서 인지적인 착각을 유발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요거에 관련된 규제책이나 규범도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돼요. 문제 상황에 그러니까 문제 상황을 지금 드러내고 있죠. 나는 원인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원인과 어떤 해결책에 대한 단서를 제시하고 있어요. 자, 나를 한번 봅시다. 나를 보면
자, 여기서 이제 원인 그리고 해결책을 우리가 도출을 해내야 됩니다. 나의 1번 보면 소프트웨어 정책 연구소의 보고서 얘기가 나오면서 챗GPT에 의해 생성된 답변의 신뢰성은 학습 데이터의 완성도에 영향을 받는다. 여기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환각이라는 게 결국에 뭐야? 신뢰성이 없다라는 거였죠. 믿을 수 없는 얘기들을 한다는 것이었는데 그 신뢰도라는 건 결국에 뭐에 의존한다? 학습 데이터의 완성도에 따라 달라진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키워드를 적절하게 넣어줬어야 됐고요. 완성도 수준에 대해서는 그리고 적절한 기준이 정립되지 않았다. 여기서 이제 적절한 기준도 지금 부재한 상황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출처도 별도로 관리되지 않는다라는 얘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또한 해당 보고서는 챗GPT가 사전에 학습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신뢰성이 보장되지 않는 답변을 하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대답 물어보면 굉장히 멍청한 대답을 내놓습니다. 이런 학습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신뢰성이 없다라는 부분과 챗GPT의 경우 생성문에 대한 판별 기술이 없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답변을 사실인 것처럼 제시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해서 이 사례들 미국 변호사 이 변호사 불쌍하죠. 이 변호사 결국에 이제 이후 스토리는 이제 변호사 자격 박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대 변호사가 이거 보고 얘 GPT 썼네 이러면서 변호사 협회에다가 그걸 찔러 넣어가지고요. 변호사 자격 박탈 이 최종 스토리였다고 합니다. 뭐 불쌍하긴 한데 뭐 그게 경쟁사의 현실이죠 뭐. 그렇습니다. 그렇고 자, 학습 데이터의 완성도에 따라서 뭐 결정이 되고 그리고 이제 뭐 또 학습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해서는 신뢰성이 없다. 데이터로부터는 신뢰성 있는 결론이 안 나온다. 뭐 이런 얘기와 함께 사실 여부에 대한 판별 기술 없다.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해당할 거고요. 이런 것들이 뭐 기술적인 문제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집어내서 하나하나 좀 구분을 해서 써주면 좋습니다. 그냥 퉁쳐가지고 신뢰성이 없다. 학습 데이터가 불완전해서 제대로 올바른 답변을 내놓지 못한다. 이렇게만 말하면 상대적으로 점수가 좀 덜 부여가 되겠죠. 이번 제시문은 이제 뭐 편향성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향성이 발생하는 이유, 학습 데이터 자체가 부족한 경우 편향된 결과를 도출하고 학습 데이터가 충분하다 하더라도 담고 있는 정보가 다양하지 않은 경우 편향된 결과를 노출하기도 한다. 그래서 또 데이터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인간이 편견이 반영되는 경우 그래서 이제 뭐 편향성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로 나눠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뭐 한 2가지 정도는 써주면 좋겠죠. 그래서 학습 데이터 불충분. 데이터가 불충분하거나 뭐 충분하더라도 다양한 정보가 없거나 다양성이 떨어지거나 그리고 뭐 이제 인간이 구축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구축 과정에서 인간의 편견이 반영된다거나 이런 편향성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해서 이거를 지금 뭐 극복해야 된다라고 극복 방안에는 저런 거에 대한 대응되는 방안을 여러분들이 써줘야겠죠. 그렇게 써줘야 될 겁니다. 그리고 편향성 문제는 사실 요즘에 뭐 굉장히 좀 민감해가지고 GPT한테도 요즘에 이제 물어보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아무 질문이나 막 해요. 진짜 내가 궁금한 걸 막 말해주다가 진짜 내가 좀 딥하게 파고 들어가면 그거는 뭐 사회윤리적으로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답변할 수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면 제가 꺼져 이러면서 다시 말해줘요. 이러면 가끔 말해주기도 하는데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윤리적 기준이 점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다양성이 좀 보장이 되고 편견이 좀 극복이 된다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역으로 이제 막 너무 이상한 기준이 적용된다 뭐 이런 반론도 있긴 합니다. 뭐 이거랑은 논외지만 그래서 막 이순신 장군 이미지를 그려달라 그랬는데 막 흑인으로 그려준다거나 이런 거 막 그러니까 political correctness 이런 걸 너무 지나칠 정도로 따진다는 반론도 있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제 뭔가 어떤 계층을 기분 안 나쁘게 하려고 너무 그쪽 편에 들어준다. 뭐 이런
그래서 이순신이 왜 흑인이야? 뭐 이런 얘기들. 이런 것도 문제점으로 뭐 제기되고 있어요. 어쨌든 다양한 어떤 논의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렇고요. 1번과 2번에서 이런 신뢰도, 그리고 편향성 문제를 얘기하고 있었고요. 이제 콘텐츠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3번은 이제 그 해결 방안에 대한 단서를 주고 있어요. 콘텐츠팜에서는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가짜 뉴스를 양산하고 이를 배포하는 사이트에서 가짜 뉴스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생성형 AI를 이용하여 생성된 가짜 뉴스를 마치 속보인 것처럼 배포하고 이제 가상의 실제 상황에 대한 속보처럼 뭐 배포를 한다 이러면서 기사 클릭 수에 상응하여 발생하는 광고 수익을 주된 수익원으로 한다. 그래서 이런 어떤 경제적인 목적을 위해서 가짜 뉴스를 사회적으로 악용한다. 사회적으로 생성형 AI의 그 오류를 고의적으로 증폭시킨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가짜 뉴스 등등 뭐 오류를 뭐 고의적으로 지금 확산시킨다. 이런 문제가 나와 있고, 그러니까 요거를 단초로 삼아서, 그러니까 이런 허위 정보에 대한 우리가 걸러낼 수 있는 검증 체계 또는 비판적 인식 이런 거를 길러야 된다라는 거를 여기서 도출해낼 수가 있는 거죠. 허위 정보에 대한 검증 기준이나 어떤 비판적 인식을 뭐 확보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여기서 도출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요 원인에 대응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해결책을 언급을 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적절하게 내용을 활용해 주면 될 거고요. 그래서 이 채점 기준표를 한번 받고 우리 예시 답안을 먼저 1번 예시 답안을 보면서 분석을 좀 해봅시다.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할지. 자, 보면 문제 1번 제시문 가에서 기억의 환각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제시하거나 거짓 정보를 그럴듯하게 재구성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한 현상. 개념 설명해 준 거죠. 이거는 그냥 찾아서 이 환각 앞에 나오는 그 수식어 부분을 써서 제시를 해주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환각 현상의 원인에 대해서 가볍게 설명을 하는 거죠. LLM, 그 대규모 언어 모델이 확률적으로 가장 가능성 높은 어휘의 연결을 생성하는 방식에 기초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구조적 항이다. 뭐 이렇게 써줘도 되고, 대규모 언어 모델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근본 내재된 오류다. 뭐 이 정도만 써줘도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뭐 피드백, 강화된 피드백이라든지 대규모 언어 모델 때문에 이게 생성이 된다. 이 정도 그냥 가볍게 써주면 될 거고요. 인간의 두뇌처럼 의미를 이해하거나 이렇게 통계적 영화성에 따라 답변을 구성하기 때문에 포장될 위험이 상존한다. 이는부터 나머지 문장들은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그냥 한두 개 키워드만 넣어주면 됩니다. 엄청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그냥 가볍게 환각의 개념 설명하면서 보조적으로 좀 언급해 줄 수 있는 부분이고 아주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이제 뒷부분부터가 좀 중요해요. 제시문 나에 따르면 환각의 원인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거 방금 써놓은 것들을 좀 구분해가지고 서술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습 데이터의 완성도 부족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부정확한 정보 학습 문제가 있고 또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를 활용할 경우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러면서 그 문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인지 한 번 더 서술을 해준 거죠. 챗GPT의 어떤 존재하지 않는 판례 제시 이런 것들이 그런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이제 정확도나 출처가 면밀하게 관리되지 않고 이제 뭐 사회 구조적인 측면도 같이 언급을 하는 거죠. 출처 관리가 안 되거나 이제 규범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게 더 증폭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해주고 또한이라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뭐 첫째, 둘째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첫째, 둘째 쓰는 게 사실 보기 가장 편하겠죠. 근데 이제 뭐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접속사를 적절하게 써서
구분을 잘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이유도 있고 이런 이유도 있고 저런 이유도 있다. 이렇게 접속사를 적절하게 활용해서 문단의 흐름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또는 학습 과정에서 데이터의 편향성과 인간의 선입견이 그대로 반영된다. 그렇죠? 편향성과 선입견 문제 여러분들이 2번 사례에서 잘 짚어서 설명을 해줬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정보를 반영하지 못하거나 불충분한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학습을 할 경우 결과가 왜곡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뭐 특정 계층의 뭐 이익만을 대변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겠죠. 근데 뭐 그것까지 쓸 필요는 없고 여기서는 그냥 데이터가 불충분하다 그리고 고르게 반영하지 다양하게 반영하지 못한다 그래서 왜곡된다 여기까지만 써주면 돼요. 여기까지만 써주면 되고 그래서 중립적인 도구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편견을 확대할 수 있다 편향성을 키울 수 있다 이런 말들을 써주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콘텐츠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어떤 사회적 혼란이나 여론 조작 같은 문제로까지 비화할 수 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두 가지 정도로 원인을 나눠준 거죠. 그럼 좀 더 구체적인 설명, 예시 이런 것들 끌어오면 되고요. 자, 그러면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에 원인과 대응되는 해결책을 제시를 해야 되잖아요. 어떤 데이터의 완성도 부족 그리고 이제 편향성 이런 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를 해야 되니까 일단 진위 여부를 비판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된다. 그러니까 진위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개인의 대응 방안이니까 이런 비판적인 역량을 갖춰야 된다는 것이고 정보의 출처나 정확성을 교차 검증할 기준을 마련하고 뉴스 생성이나 공론의 장에서 이러한 기준을 실효성 있게 적용해야 된다. 이 부분은 약간 문장이 조금 혼동을 줄 우려가 있어서 개인의 대응 방안이니까 그러니까 개인의 대응 방안 개인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걸 제가 의도하고 쓴 건데요. 다시 읽어보니까 조금 문장이 사회적인 방안처럼 보일 수도 있어서 약간 이거 문장을 조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해서 밴드에다 올려주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개인 차원에서 이런 교차 검증을 계속해서 습관화를 하고 그리고 사회적 공론의 장에서는 특히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 이런 개인적 차원의 방안을 얘기를 한 것이었고요. 그러면서 다양성 관련 기준을 다양성에 대해서도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 그러면서 비판적 사고와 균형 잡힌 문해력을 갖춰야 된다 이런 말들. 그러니까 비판적 사고 그리고 정보 해석 능력 그리고 다양성 그리고 정보의 앞에 나온 원인들 그러니까 정보의 불충분한 정보나 존재하지 않은 정보인지 허위 정보를 판단하는 그런 기준 다양성, 허위 정보, 불충분한 이런 거에 대한 기준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인하고 대응되게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제시문 나의 그런 원인들을 여러분들이 잘 설명해주고 그리고 대응 방안을 그거랑 잘 연결을 시켜줬으면 큰 무리 없이 여러분들이 키워드화가 될 수 있는 경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크게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을 보겠습니다. 문제 2번. 먼저 이것도 마찬가지로 채점 기준, 7페이지의 채점 기준을 먼저 보고 넘어가면 제시문 다의 니은의 의미를 파악하고 서술을 한다. 그리고 제시문 다의 마의 디귿의 의미를 파악하고 서술을 한다. 그리고 마의 니은과 다의 니은과 마의 디귿의 관계를 이해하고 서술을 한다. 그래서 15점이 여기에 배치가 된 거예요. 얘의 의미 설명하고 그리고 마의 디귿 의미 얘기하고 그리고 양자 간의 관계 요거 그래서 뭐 이제 변이의 다양성 변이의 다양성이란 뭐다 뭐 땡땡땡땡이다 개념 얘기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다윈의 이론이 어떠했다 뭐 도시의 진화에 적용하면 어떻게 했다 뭐 이런 내용들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마의 디귿과 연관 마의 디귿도 마찬가지로 진화의 원동력이었다라고 하면서 진화 원동력으로 어떻게 작용해 왔는지 사례, 맛 속에 사례를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얘 둘을 연결을 지어주면 됩니다. 변이의 다양성이야말로 어떤 진화의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이 문장을 그냥 서술을 관계를 나타내는 문장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렇게만 써주면 총 15점을 받는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다에서 언급된 다인의 진화론의 핵심 개념과 주장을 뭐 다른 맥락에 적용한다. 그러니까 다의 주장을 결국에 나와 연결지어서 설명할 수 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추 적용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에서는 변이가 다양하게 일어나야 된다라고 했다. 다윈이 얘기한 것처럼 단순히 적자 생존이나 약육강식이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도 저런 방식으로도 공존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라에서는 선진국들이 기술 개발에 독점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마치 다윈의 주장을 잘못 이해한 것과 같다. 마치 선진국들은 우월한 유전자와 열등한 유전자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술 독점을 하고 있고 이는 다윈이 얘기한 사회 다양성 진화의 원리를 사회 진화에 적절하게 적용시키지 못한 경우이다. 이렇게 하면서 양자 간의 연관성을 여러분들이 다윈의 진화론을 제시문 라의 상황에 적절하게 빗대어서 그거를 설명을 해줬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또 가점 포인트가 되고요. 또한 라의 상황을 진단하고 다의 니은과 마의 디귿의 개념을 상황에 적용하여 서술한다. 마찬가지로 라의 상황에서 변이가 다양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 그래서 어떤 진화 과정이 진화의 원동력이 상실된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구체적인 어떤 근거로 항상 어떤 추상적인 얘기를 하고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주면 되는 거죠. 이걸 구체적으로 뒷받침해주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시문 가해 이슈에 대한 국제사회의 바람직한 대응 방안을 논리적으로 서술한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 원인이 이러니까 이 문제 상황이 이렇고 그 다음에 원인 플러스 대응 방안 요 수능을 여러분이 적절하게 서술을 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 추상적 방안, 구체적 방안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눠가지고 세분화한 설명을 해줬나 요거를 보겠다라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논리적 표현력, 정합성, 정확한 단어 선택 요건 아까랑 동일한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등장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답안에서 어느 정도 나왔는지 한번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안은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라고 해서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의미를 기술하고 이제 다양한 유전자들이 공존하고 최적의 상황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변이가 이루어진 게 결국에 진화 과정에 그게 바로 진화 과정이다. 이렇게 서술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AI 생성형 AI의 맥락에는 그러면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라에서 선진국들이 기술 개발에 독점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다양성이 증진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 것이고 마치 이제 우월한 유전자처럼 이제 이런 잘못된 관점이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비슷하게 써주면 될 겁니다. 이런 내용들 쫙 나오고 둘째 마의 디귿을 활용하여 일부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언어를 중심으로 데이터 학습과 활용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당연히 챗 GPT에 제일 많이 어떤 학습이 되는 언어는 영어겠죠. 그래서 영어를 잘하면 우리가 한국어로 검색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실제로 양질의 정보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도 딥한 얘기를 물어보고 싶으면 영어로 물어봐요. 당연히 난 한국어가 더 편하지만 제시되는 정보의 양이 영어가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독점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국제사회 협력이 필요하다. 국제사회에 어떤 협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다양성과 윤리적 보편적 가치 이런 것들 추상적 방안 얘기해주고 구체적 방안하고 연결을 지어줬나 요거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채점 기준이 주어져 있고요. 다시 제시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다랑 아래를 독해하면 되죠. 자, 그래서 다의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 요 제시문은 이제 여러분들 너무 많이 봤을 겁니다. 종의 기원이 발표되고 이제 유기체와 환경의 관계를 진화론적 사고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사회 발전의 진화 과정을 에 대해서 쓴 책으로 적자 생존, 약육강식 같은 단어가 다윈의 진화론을 해석하는 의미로 전도되었으나 그래서 20세기 분야에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었다. 스펜서의 사회 진화론 이게 대표적으로 진화론을 다양성이 아니라 획일성으로 이해한 지금은 잘못됐다라고 보는 그런 관점이라고 우리가 배웠었죠. 그래서 사회는 일직선으로 진화하고 그래서 영국이 인도에 가서 이제 개화를 시켜준 건 얘네가 진화를 덜 했기 때문이고 얘네가 원숭이이기 때문이고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현재는 이제 부정이 되고 있는 얘기들입니다. 그리고 다윈의 진화론에 대한 결과적으로 잘못된 해석이었다라고 다수설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윈 유전 경쟁, 자연 선택의 개념으로 진화를 해석하면서 주목한 지점은 이제 변이의 다양성이다. 그래서 변이의 다양성이 바로
진화론에 대한 올바른 이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외부 요인에 의한 환경 변이나 유전자 변화와 같은 돌연 변이를 통해서 성별 나이와 관계없이 모양과 성질이 다른 개체가 존재하는 현상이다. 그래서 뭐 키워드를 간단하게 좀 메모를 하면서 읽어보면요. 자, 그래서 다윈은 변이의 다양성 개념을 주장을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환경 변이 그리고 유전자 변이 등의 돌연 변이가 있다. 돌연 변이에는 환경이 변하는 경우도 있고 유전자가 변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변화나 뭐 유전자의 변이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하면서 이제 모양과 성질이 다른 개체가 존재하는 현상을 일컫는데 열등한 유전자는 사라져가고 우수한 유전자만 남는다면 변이의 발생이 줄어들다가 변이가 사라질지도 모른다. 그리고 변이가 없다면 진화는 설명하기 어렵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변이의 다양성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돌연 변이를 통해서 진화 과정이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라는 거는 당연히 변이를 전제로 하는데 만약에 우수한 유전자가 있어서 만약에 이렇다라고 하자. 우수한 유전자만 생존을 더 많이 해. 그렇게 돼서 우수한 유전자만 살아남아. 그러면 결국에 다양성이 사라지잖아. 다양성이 사라지고 결국에 변이 발생 자체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이는 저렇게 우월하고 열등한 방식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이다. 왜? 진화는 계속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변화가 일어나는 게 진화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관찰해 봤을 때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무슨 벼룩이나 아니면 뱀 같은 종들은 어떤 특정한 걔네들이 살고 있는 환경에서는 우리보다 더 뛰어난 유전자인 거죠. 우리가 아마존에 가면 1분도 못 살아남을걸요. 근데 걔네는 거기서 잘 살아남잖아. 그러니까 환경에 따라서 특화된 그런 환경에 잘 적응한 최적 개념이 있을 뿐이지 절대적으로 어떤 상황에서든 통용되는 우수, 열등 이런 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개념이 있다라고 한다면 진화론을 그렇게 우열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진화라는 논리 자체가 성립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건 모순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진화라는 개념은 우열을 포함한 개념이 아니라 다양성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다 라는 논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지리학에서는 다윈의 진화론을 도시의 발달에 적용하여 산업화와 에 의한 도시와 비도시 간의 차별적 성장을 설명하였다. 그래서 시장과 자본을 확대하기 유리한 유전자적 조건의 승계 그리고 경제 성장의 성취를 진화론을 통해 설명하였다. 그래서 뭐 이제 쫙 이제 열등한 사회에서 이제 막 높은 고도화된 산업화 사회로 진화해야 된다. 이런 설명을 했다가 이제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는 진화론을 도시 진화에 적용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자본과 이를 수용하는 도시가 가장 우월하거나 강한 형질을 지닌 유전자라고 여겨진 바 있다. 그거 얼핏 보면 설득력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이론도 완전히 말이 안 되는 소리였으면 당연히 안 받아들여졌겠죠. 근데 당시에 어떤 고도의 산업화라든가 세계의 급격한 변화 이런 걸 어느 정도는 잘 설명했으니까 그래도 한동안 받아들여졌던 거겠죠. 그래서 뭐 그냥 딱 생각해봐도 우리가 너 소말리아 가서 살래? 미국 가서 살래? 이러면 소말리아 선택할 사람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얼핏 보면 어느 정도는 뭐 말이 되는 측면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화의 진행을 이제 설명을 잘 해줬고, 그래서 이런 진화론은 산업화에 의한 도시 진화에 설명을 해서 이런 자본을 잘 수용하고 기술적으로 발달하는 도시가 우월하다는 인식이 그래서 확산이 됐다라는 거예요. 한동안은. 하지만 어느 시점에 가니까 문제가 발생한 거죠. 과도한 도시 개발이 생태계 교란이나 어떤 기후변화 위기 같은 것들을 초래하였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새로운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였다 라고 해서 그때부터
도시 연구자들이 B도시가 도시에 비해 열등하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기능보다 환경을 중시하고 농촌 경관과 공존하는 새로운 도시 모형을 논의하면서 2차 세계대전 직후의 공동체형 도시 환경으로 회귀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이런 것들의 어떤 예 중에 하나가 우리 지난번에 봤던 그 공공재의 부족, 요 문제 해소하기 위해서, 공유지의 비극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옛날에 그 공동체적 해결 방식을 다시 채택하자, 이런 얘기 우리 봤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주도의 그런 강력한 통제 방안도 완벽하지 않고 시장 주도의 방안, 그러니까 그냥 모든 걸 다 사유지를 내주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소공동체 중심으로 그 공동체의 그런 신뢰와 공동체적인 어떤 네트워크의 힘을 활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옛날 사회식의 방식을 다시 좀 도입을 하자는 거죠. 레트로 감성 쩌는 약간 그런 방법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시 이제 각광을 받고 있다. 그런 이유가 이런 문제 그러나 뒤에 나온 문제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업화, 이건 뭐 필기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업화로 인해서 이제 진화론이 획일적인 진화 관점이 적용됐다가 결국에 기후변화나 지속 가능성의 위기가 초래되면서 결국에 이런 우월과 열등의 인식에서 벗어나서 다양성과 공존이라는 새로운 논리, 그리고 도시도 비도시도 하나가 우월한 게 아니다 라는 논리가, 비도시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 라는 논리가 다시 생겨나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변이의 다양성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뭐 간단하게 적으면, 그러니까 도시 진화에도 다양성 원리가 적용된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인식은, 과거에는 그러니까 산업화나 도시화가 빠르게 된 곳만, 빠르게 된 곳일수록 우월하다는 인식이 있었어. 근데 이제는 어떤 문제점을 계기로 그게 바뀐 거예요. 이런 인식의 한계가 뭐였어? 이런 인식의 한계는 결국에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문제점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서 이런 지속가능 기후 위기나 지속 가능성 상실 등의 문제가 유발되었고 결국에 새롭게 인식이 바뀌게 되었다. 결국에는 도시 비도시가 각자의 장점을 취하면서 공존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의 도시가 존재해야 된다라는 다양성 인식이 확산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다윈 진화론을 도시 진화에 빗대어서 도시 진화에 적용해서 설명을 했다라는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면 될 겁니다. 저 변이의 다양성 개념을 설명할 때 이런 내용들이 나와주면 될 것이고요. 자, 라에서는 이제 어떤 문제 상황이 드러나 있죠. 일단 말을 먼저 봅시다. 다와 말을 먼저 기반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마에는 이제 진화의 원동력에 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실로마에서 유전학자들이 모여 DNA 재조합 시험이 갖는 위험성에 대해 윤리적 성찰을 촉구하였다. 그래서 이거 재조합 잘못하다가 진짜 막 괴생물체가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실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 전까지 6개월간 모든 실험을 멈췄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 기술을 너무 위험성 있게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인류 공동의 기준을 가질 수 있었고, 그래서 전형으로부터의 일탈 또는 편향으로 해석되던 변이가 진화의 원동력으로 재조명되었듯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살아남는 개체군은 유전적 변이를 풍부하게 지닌 것들이고, 그런데 어떤 선택으로 변이를 이룰 수 있는지는 공동의 가치를 고민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변이의 다양성이 인정되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그 변이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이클 샌델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도대체 왜 유전자 재조합, 그러니까 실험관 아기를 받아들이기 어려운가? 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실험관에서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뭐 IQ는 어느 정도, 뭐 이런 건 어느 정도, 뭐 이제 얼굴은 어떻게 생겼으면 좋겠어. 이렇게 막 인간의 생명을 우리가 마음대로 조작해서 태어나게 할 수 있다면 그런 사회를 그린 게 멋진 신세계죠. 그런 사회를 우리가 그냥 공리주의적인 관점에서는 괜찮을 수도 있잖아요. 공리주의적인 관점에서만 본다면 전체의 이익이 총합이 커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느냐라는 거는 우리가 공동으로 가진 그런 공동체적 가치관, 그리고 우리가 인간으로서 진짜 인간의 존엄성, 인간으로서 마땅한 건 무엇인가라는 그런 의무론적인 고민을 통해서만 답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공리주의적인 답만으로는 나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한 건데, 뭐 그런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의 가치를 고민해야 하는 것이고, 변이 생성은 이제 즉흥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이제 시간에 걸쳐서 발생하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라는 질문뿐만 아니라 왜와 어디로라는 좀 장기적인, 마찬가지로 공동의 가치에 관한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된다. 그러니까 제시문이 좀 이게 막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은 느낌이죠. 그래서 공동의 가치를 얘기해야 된다. 뭐 이 정도로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왜와 어디로라는 장기적인 방향성, 그리고 보편적인 윤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성뿐만 아니라 이런 공동의 가치에도 부합하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는 어떤 뭐 변이의 다양성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변이의 다양성이라는 게 결국에 진화의 어떤 원동력이자 뭐 어떻게 보면 전제 조건일 수도 있죠. 원동력이라고만 합시다. 전제 전제 조건은 조금 너무 약간 나간 것 같으니까 변이의 다양성은 진화의 원동력이고, 근데 이 다양성이 요구되지만 마에서는 뭐야? 이 다양성도 인정되어야 하지만 결국에는 또 모두 인정되어야 한다. 인류 공동의 가치, 보편 윤리를 바탕으로 이런 기술 변화에 우리가 방향성을 고민해야 된다 라는 얘기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국제사회의 대응 방안이란 다양성과 이런 보편 윤리를 동시에 증진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이 얘기를 여러분들이 해줬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여러분들이 독해를 해낼 수가 있고요. 라를 본다면 미국의 언어학자인 이제 비오리카 마리아는 뭐 생성형 AI의 확산으로 인해서 소수어가 주도적인 언어에 축출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고 다양성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해서 다에 나온 내용을 라에다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어가 이제 축출이 된다라는 거예요. 소수어가 축출이 되고, 그러니까 결국에 이 소수어 축출은 다양성 위축으로 이어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생성형 AI가 사용 인구가 많은 언어를 중심으로 학습이 이루어지고 활용되기 때문이다. 국제적 분쟁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언어가 소멸하지만 영향력이 강한 언어가 너무 강해지면 영향력이 적은 언어는 소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죠. 뭐 영어가 공용어가 돼버리면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영어가 무슨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서도 그냥 공용어가 돼버리면 부족 언어는 그냥 사라지는 거잖아요. 만약에 부족에도 챗 GPT가 들어와. 근데 뭐 아프리카 막 살라살라 언어로는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 그럼 거기 사람들은 다 영어를 결국에 쓰게 돼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거기서 그 소수 민족 언어를 쓰는 사람들은 뭐 진짜 할아버지들밖에 안 남겠죠. 할아버지 할머니들밖에.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후자의 맥락에서 뭐 등장이 언어 소멸의 속도를 부추길 것이다. 생성형 AI가 결국에 다양성을 소멸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얘기로 자원과 기술력이 집중된 선진국들에게서 개발되기 유리하다. 그래서 미국은 세계 인재를 흡수하는 대학, 그리고 확산적으로 수익화할 수 있는 기업 생태계,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서 AI 기술 발전을 주도하며 산업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추세가 미국 등 어떤 선진국들이 기술 개발을 독점할 수밖에 없는 구조 때문에 다양성 축소가 더 가속화될 위험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미국 세계 최고의 대학들은 다 미국에 있잖아요. 그리고 뭐 철학과 나온 내 친구한테 예전에 들은 얘기인데 독일 철학이나 뭐 일본 철학의 제1대가도 미국에 있답니다.
미국인이래요. 그럴 정도로 사실은 다 독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어떤 생태계적인 요건들 때문에 이런 다양성 소멸이 가속화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시답안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녹여내면 좋았을지를 한번 보고 가볍게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답안도 마찬가지로 거의 천자에 근접하게 썼는데 다의 변이의 다양성은 뭐 이제 우리 이건 많이 본 내용이죠. 진화가 단순한 약육강식이 아니라 환경 변화 속에서 다양한 개체의 공존 그리고 환경에 최적화된 생존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것들. 환경에 최적화된 것이기 때문에 환경이 다양하면 당연히 최적도 다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얘기인 거고. 다이는 변이가 존재해야만 진화가 지속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고 도시 진화 사례에서도 이러한 이론이 적용되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농촌과의 공존을 모색할 때 지속 가능성이 확보되었다라고 사회 진화에 대한 인식도 이렇게 다양성을 중시하는 쪽으로 변화되었다 이렇게 서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변이의 다양성은 마에서 말하는 디귿의 진화의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마의 디귿 개념 설명하고 요거의 이 진화의 원동력이 바로 변이의 다양성이다. 요거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는 변이가 진화의 원동력이었으며 마찬가지로 기술 혁신의 맥락에서도 다양성이 보편적 윤리와 함께 공존해야 함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여기서 약간 문장이 좀 퉁쳐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조금 더 끊어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기술 혁신의 맥락에서도 다양성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고 끊고 아울러 보편적 윤리가 여기에 덧붙여줘야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자연스러울 것 같긴 한데 나도 AI가 아니라 인간이다 보니 이렇게 로드가 많아지고 좀 이렇게 문장을 합쳐서 쓰곤 하네요. 어쨌든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서 1975년 이렇게 아실로방 회의에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세운 것이 이런 인류 보편의 가치에 부합하는 방향성에 대한 이런 고민의 사례다라고 하면서 다의 변이의 다양성 그리고 마의 디귿의 진화의 원동력이 두 개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면서 그 진화의 방향성이라는 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준 거고요. 그래서 라는 이러한 입장에서 생성성 AI의 현실을 진단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라에 나오는 문제 상황 진단 그리고 문제의 원인 진단 요거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세계 여러 국가는 선진국이 주도하는 AI 기술 개발 때문에 이로 인해서 점점 더 생산성 향상에 집중하고 선진국이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선진국은 마치 우월한 유전자의 지위를 가진 것처럼 수익 창출 과정을 주도하고 있고 이는 마치 영어가 지닌 위상에 의해서 선진국들이 미국을 중시한 선진국들이 세계 질서를 주도하게 된 것과 유사하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에 나온 우월한 선진국들이 기술 변화 그리고 문화를 독점하고 있는 게 다윈이 얘기한 다윈의 진화론을 잘못 적용한 우수한 유전자 개념과도 비슷하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의 얘기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진화론과 요 선진국의 독점을 연결 지으면 된다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뭐 세계 여러 나라와 기업 개인들이 AI를 서둘러 도입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흐름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이제 다양성 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다양성 위기 초래라는 어떤 문제 상황 그리고 그것의 원인 요거를 라에서 찾아서 설명을 하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요거에 대한 해결 방안을 여러분들이 또 찾아서 얘기를 하면 되겠죠. 당연히 원인에 대응되는 다양성을 증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특정 국가나 소수의 이익이 아니라 기술 개발 과정에 다양한 견해가 반영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뭐 영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학습된 데이터가 이런 불균형하게 발생한다면 그 불균형을 시정해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양한 견해가 학습되고 반영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더 나아가서 이제 뭐 우리가 항상 우리가 할 말 없으면 할 수 있는 거 국제적인 표준과 규범 규범을 마련해야 된다 뭐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동의 가치에 부합하도록 표준과 규범을 정립해야 된다. 그래서 뭐 유엔의 뭐 지속 가능성 기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기술 관련해서도 뭐 국제 기술의 표준을 마련하는 그런 기관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들에서 인류 공동의 가치 그리고 지속 가능성의 가치에 관련된 표준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들 우리가 뭐 사회적 방안 얘기하면 항상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된다. 이건 그냥 따로 나오는 거고 여기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DNA 재조합을 통한 유전자 변이를 우려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질 때까지 중단한 것이 그 사례이다. 한 번 더 사례 언급하면서 결국에 큰 방향성 또는 기대 효과 이쪽으로 언급을 하는 거죠. 국제사회 협력을 통해서 기술 혁신이 다양성 플러스 보편적 가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건 뭐 기대 효과라고도 볼 수 있고 뭐 종합적 판단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의 문장을 여유가 되면 넣어주는 겁니다.